자, 이어서 오늘 현물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입니다. 이유 있는 외국인의 복귀와 투자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관점입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삼성그룹과 핵심 수출주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박스권 돌파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주식형 펀드 환매 재개로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다만 시장의 흐름은 상승권의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2000선 안착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주목을 하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속도 조절 구간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이유 있는 외국인 복귀와 투자 우선순위라는 한 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간 증시 전망과 함께 좀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도 연중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는 역시 외국인이 지난주 13일 이후에 주말까지 4일 기간 동안에 1.4조 원 매수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들이 주주가치 측면에서의 재고라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강한 지주에서 상승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2000선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 역시도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줄 수 있느냐가 코스피의 연중 고가를 이어갈 수 있냐의 핵심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신규 상장된 BGF 리테일 즉 CU 편의점에 대한 그 외국인 매도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대부분 오늘 좀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주식을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근거는 현재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눈높이 즉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하향되면서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좀 연장될 수 있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즉 달러와 약세 흐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에 대한 지속성들이 조금 유효하고요. 이것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일본 증시에 대한 동향이 중요할 거로 보는데요. 만약에 유로화 쪽에 대한 통화정책 변수가 유효한 가운데 유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보면 엔화가 강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흐름들은 일본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동안 일본 증시에서 환율 동향과 일본 증시 동향에 따라서는 한국 증시의 반사적인 이익도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관적인 그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어요. 일단 미국의 경제에 대한 그 부분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흥국 시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는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 좀 될 텐데요. 자, 이런 부분과 함께 주간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수급적으로 보면 그 나쁘지 않은 환경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환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2000선에 대한 여러 차례 구간 동안에 이제 환매가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환매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0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변수하고 실적 변수가 과연 뒷받침될 수 있냐인데요. 현재 경기 변수 나온 데서는 내수 변수가 좀 부진하고요. 수출 변수 역시도 5월달 수출 변수가 4월 수치를 계속 이어갈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부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출 변수에 대한 좀 잠재적인 불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은 막 끝났지만 아직 기대 이상에서 기대 이하에서 기대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적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기 변수와 실적 변수에서 아직 모멘텀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수급 측면에서만 좀 강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2000선 안착 가능성 과정에서 추가 상승하더라도 속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율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 분기 실적 마감 이후에 어닝 모멘텀이나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쪽으로 아마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로 보는데요. 그 순서를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IT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종, 그리고 EPS 관련해서 보면 커다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안정적인 이익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은행 업종이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T, 건설, 은행 업종이 외국인 매수의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중수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소 시장 쪽으로 좀 관심이 옮겨가면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중소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중소형 종목들은 차별화하고 슬림하는 과정이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섹터를 오늘 담는 건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은 오늘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전략이 가능한지 오늘장 투자 전략도 살펴주시죠. 예,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이슈가 많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지배구조 이슈는 단기 이슈보다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이슈로 보는 것이 좋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가 상당히 관심받는 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주회사의 변수는 단기 변수보다는 중장기 변수라는 측면에서 지주회사격인 영업회사라든가 순수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더 안착하고 있고 좀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는 자동차 주식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환율과 관련해서 자동차 주식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좀 포착하는 것도 중요한 매매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시 반이 되면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중국 증시가 지금 2000선에 대한 지지력이 실패했을 경우, 즉 중국 경기 모멘텀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서 중국 증시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섹터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할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엔화 환율의 동향이 장 후반까지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는 조금은 하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는 현재 소폭의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현물시장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유영석 시장 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입니다.